자, 생물 다양성 합시다. 생물 다양성을 이게 과학적으로 정의된 게 아니고 그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는 걸 하거든 국제적으로. 그 협약 과정에서 이게 정의가 되고 그 생물 다양성을 보존을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협약이 흘러가거든. 그때 이제 정의하기를 세 개로 정의해.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세 가지를 이제 생물 다양성이라고 정의하자라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야. 협약 과정에서 나오는 거야. 협약서에. 유전적 다양성이 옆에다 적어놔. 이게 변이야. 우리가 방금 배웠던 거. 변이. 한 종 안에서의 다양성. 한 종 안에서의 다양성을 우리가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표현하고, 종다양성은 한 장소에 얼만큼 다양한 종류가 살고 있냐를 보는 게 종다양성이야. 생태계 다양성은 옆에다 적어놓고 서식지의 다양성. 다양한 환경. 서식지의 다양한 환경을 얘기한다. 그래서 뭐 강가가 될 수도 있고 호숫가가 될 수도 있고 산이 될 수도 있고 들이 될 수도 있고 뭐 갯벌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환경이 그 보장이 되면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하지. 그 도시 같은 경우는 생태계 다양성이 그렇게 확보가 안 되지. 습지 같은 거 다 메워버리잖아. 한강 주변에도 습지가 없어. 그 비싼 노른자 땅에다가 지금 습지 만들게 생겼냐고. 다 메꿔 갖고 다 건물 짓고 있지. 그래. 그래갖고 이제 서식지의 다양성이 좀 많이 깨져 있다. 심지어 종다양성도 개판이지. 도시에 살고 있는 동물 하면 떠오르는 거 있어? 개, 고양이, 참새, 비둘기 더 있냐? 뭐 말, 돼지 뭐 이런 것도 없어. 그런 것도 없다니까. 응? 그지? 종다양성이 굉장히 낮은 상태가 우리 도시 지역이다. 밑에 유전적 다양성이 얘가 나왔어. 유전자 차이에 의해서 형질이 나타난다. 유전자가 달라서 다양한 형질이 나타난다. 이게 유전적 다양성. 여기 보면 다양하지? 같은 종인데도 원형이 다르고 패턴이 다르고 그것도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이런 게 유전적 다양성이고, 유전적 다양성이 이제 왜 중요하냐? 멸종될 가능성이 줄어. 이 급격한 환경 변화에 멸종될 가능성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서 인간이 이분법으로 번식을 한다고 치자. 병모가 번식을 하는 과정에서 뚝 잘려갖고 병모 둘, 뚝 잘려서 병모 대, 뚝 잘려서 병모 8대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하필이면 이 병모라는 생명체는 코로나에 약했어. 코로나가 돌면은 기껏 번식 다 해놓고서 싹 죽는 거야.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유전적 다양성이 떨어지면. 근데 유전적 다양성이 많으면은 그 와중에 또 살아남지. 이번에도 코로나 터졌을 때 물론 주인품으로 가신 분도 있지만 살아남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여기 바나나 나왔다. 바나나가 원래는 씨가 있어. 근데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씨가 없지? 그 대표적인 품종으로 걔만 이제 계속 기르는 거야. 기를 때 씨가 없는데 번식을 어떻게 해? 씨 없는 수박 가지고 번식 어떻게 하냐? 한번 만들고 끝이야? 아니잖아. 그 줄기 번식을 하는 거야. 줄기 잘라갖고 심으면 거기서부터 다시 식물자가 돼. 그걸 이제 무성생식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얘도 줄기를 옮겨 심어갖고 계속 무성생식으로 번식을 시켰단 말이야, 이 품종을. 근데 문제가 있어서 이 녀석이 이 곰팡이에 의한 파나마병이 약한 거야. 파나마병이 돌았을 때 그 당시에 막 이렇게 길렀던 품종인, 여기 이름도 있어, 미실 품종이 싹 죽어요. 우리 바나나 못 먹을 뻔했어. 이때 대부분이 다 죽었거든. 근데 그 와중에서 그 파나마병에 저항성 있던 캐번디시 품종, 요걸로 이제 바꿔갖고 기르니까 우리가 바나나 먹을 수 있는 거야. 이제 이거 못 먹어. 이거 못 먹고 이걸로 먹는다. 이게 바로 멸종에 대한 얘기가 바로 이거야. 그럼 뒤로 넘겨봐. 종다양성인데, 뒤로 안 넘겨야 됩니다. 종다양성은 두 개가 있어. 첫 번째, 종의 수가 많아야 돼. 두 번째, 균등해야 돼. 이 두 가지 조건이 종다양성의 기준이거든. 여기 봐봐. 가는 종류가 몇 종류야? 4종류. 나도 4종류거든. 근데 누가 더 균등해? 가가 더 균등하지? 이때 종다양성은 가가 높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우리 옆에다가 여기다 체크해. 가가 종다양성이 높다. 왜? 고르게 분포하기 때문에. 고르게 분포하기 때문에 종다양성이 더 높다. 됐고, 이 종다양성은 왜 중요할까? 거기 보시면 종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가 유지되기 쉽대. 종다양성이 낮으면 먹이 관계가 단순해져. 먹이 사슬이 되고, 종다양성이 높으면 먹이 그물이 되거든. 단순한 A, B, C, D 관계라고 쳐봐.
만약에 B가 멸종됐다고 치면 CD가 다 죽어. 근데 종이 다양해갖고 뭐 1번이라는 종도 있고 알파라는 종도 있고 또 얘는 뭐 베타라는 종도 있고 뭐 3이라는 종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종이 얽히고 설켜 있으면 B가 죽더라도 C는 베타 먹거나 3 먹으면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그걸 이제 생태계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표현한 거야. 자, 마지막 생태계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은 아까 그 환경의 다양성이지. 환경이 다양한 거. 위도, 기온 다르고 강수가 다르고 이런 환경의 차이로 만들어지는 게 생태계 다양성인데 종류가 나와 있어요. 뭐 열대우림, 갯벌, 습지, 산림, 초원, 사막, 호수, 강, 바다 이런 것들이 다 생태계 다양성이 되는 거고 이게 왜 중요하냐? 생태계 다양성이 높아야지만 나머지 종 다양성도 풍부해질 수 있고 유전적 다양성도 높아지게 돼. 이게 전제 조건이 되는 거야. 뒤에 문제 풀다 보면 이것도 보기로 나와. 생태계 다양성은 단순한 서식지의 다양성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내부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의 다양성까지 포함한대. 즉 환경과 생물에 서로 영향 주고받는 거 있지. 환경과 생물이 서로 주고받는 영향에 대한 다양성까지 포함되더라라는 거. 밑에서 여러 가지 생태계 중에 중요한 특징들이 몇 개 있어요. 열대우림이 종 다양성이 가장 높아. 그러니까 아마존강이 가장 높지?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이 종 다양성이 가장 높아. 그럼 갯벌이랑 습지라고 하는 거는 육상과 수상이 연결되는 곳이거든. 완충지대라고 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생물종이 공존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아요. 종 다양성이. 육상생물, 수상생물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거야. 생물 다양성, 요소와 기능, 종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굴러가더라라는 얘기인 거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더라. 됐고 넘겨서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 다양성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첫 번째 생태계 평형에 필요하더라. 다양해야 평형 유지가 되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기 좋다.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거고. 두 번째, 얘네 자체가 자원이야. 첫 번째로 의식주 자원이 될 수 있지. 문익점의 목화. 알아? 문익점이 이거 갖고 오잖아. 목화를 중국에서 몰래 뿌려온다고. 어디다 숨겨와? 부뚜껑. 이거 항문이라고 하는 새끼가 있었는데 문익점 모욕하지 마세요. 부뚜껑이 묻었어. 거기다 숨겨온 게 아니고 식량 재료 여러 가지 먹을 걸로 사용되더라. 다음 주택 재료 나무로 집 지을 수 있고 풀로 집 지을 수 있다. 또 풀로 집 지은다니까 이거 잔디 같은 거 생각하면 아니지. 볏짚 얘기하는 거야. 볏짚으로 집 짓잖아. 표정이 왜 저러지? 자, 아무튼 그래요. 집 재료로도 쓸 수 있어. 다음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되는데 둘 다 해열 진통제야. 아스피린 계열 관련된 약 만들 때 쓰는 게 조팝나무, 그 다음에 버드나무. 그렇지, 발음 잘하세요. 조팝이야, 조팝. 다음, 너 이건 처음 봤어. 또 까먹었어. 디톡신? 그지? 이름 있지? 심장병 치료제도 있대요. 심리제를 수축시켜서 뭐 마트에 가려고 하면 심장을 살려준다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그런 약이네. 요건 유명해서 알 것 같은데 프롱고판의 페니실린 이런 식으로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되죠. 왜 좋아하지? 조팝 넣는 거 말이죠. 자, 에너지 생산과 산업용 재료로 쓸 수 있다. 특히 바이오 에탄올인데 포도당을 산화시키면은 알코올을 지나서 뭐라고 해야 돼? 또 술 만드는 거 뭐로 만드냐? 막걸리 같은 거. 쌀로 만들지. 그 녹말을 기반으로 해갖고 에탄올을 만들 수 있다고. 바이오 에탄올을 만들어서 산업에 사용할 수 있더라라는 거고. 다음에 사회적, 심리적 가치가 이게 생태계 다양성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이 다양하면 그거를 휴식 장소, 여가 활동 장소, 생태 관광 장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맞지? 그랜드 캐니언 같은 그런 거. 됐고. 뒤로 넘겨서
자, 생물 다양성 감소하는 이유가 쭉 나와있다. 다 인간 개입이야. 인간 개떼기. 자, 첫 번째 서식지 파괴. 지가 살려고 이제 산림 벌채하고 나무 다 베버리고 습지 메꿔버리고, 그지? 이렇게 하면 얘네 입장에서 서식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종다양성이 감소하게 된다. 두 번째가 서식지 단편화인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 도로를 놓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 도로를 놓다 보면 이 서식지가 잘려. 이 연속된 서식지의 면적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애들이 있어. 육식동물이 보통 그렇거든. 곰, 뭐 호랑이 이런 애들이 넓은 땅이 필요한데 이게 단편화돼 버리면 그게 확보가 못 되니까 죽는다고. 그럼 종다양성이 확 줄어들 거 아니야. 이런 걸 이제 뭐 내부종이라고 표현하는데, 중앙에 사는 애들이 맛이 간다. 여기 가장자리에 사는 종보다 중앙에 사는 종들이 영향을 많이 받고서 멸종되더라. 또 문제는 유전적 다양성도 줄어. 왜? 이 얘네가 서식지가 잘리면 서로 뭐 유전적 교환이 안 될 거 아니야. 물론 번식을 위해서 넘어갈 수도 있지. 그지? 저기에 정말 아리따운 고릴라가 있다고 쳐봐. 그럼 갈 거 아니야. 가는데 문제를 가다가 로드킬러에서 돼져버린다고. 알겠냐? 그래서 그거를 막고자 뭘 하는 거야? 생태 통로를 건설하는 거지. 다리를 놔주잖아. 불법 포획과 남해. 이것도 결국 인간 개입이지. 불법 포획은 잡지 말라는 잡는 거고, 남획은 막 잡아들이는 거. 그게 남획이거든. 오징어 맛있다고 오징어 막 다 잡아버리면 다음부터 오징어 못 먹어요. 맞지? 그래서 걔네 그 금어기가 있다. 못 잡게 하는 시기가 있어. 그 시기 때문에 시장에 가도 오징어 못 사 먹어. 내가 오징어 회 좋아해서 잘 알아요. 금어기가 있다는 걸. 아무 때나 먹을 수 없어. 남획을 막는 거야, 그게. 불법 포획 같은 게 대표적인 게 코끼리지. 코끼리 상아 때문에 코끼리를 죽여버리잖아. 상아를 머리에다 쓰는데. 그래요. 장식용으로도 쓰고, 그 여가로도 써. 당구공. 당구공을 그걸로 만들어. 옛날에. 요즘에는 다 합성한 걸로, 합성 플라스틱으로 만드는데, 옛날에 당구공 만들 때 코끼리 상아 썼다고. 그러니까 개박살 나는 거야. 겁나 비싸고. 여튼 뭐 그렇잖아. 또 호랑이, 곰, 여우 목도리. 호랑이 가죽 뭐 이런 것 때문에 불법 포획하게 나가는 거고. 외래종도 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원인 중에 하나지. 뉴트리아가 원래 고기용으로 들여왔단 말이야. 맛있대. 맛있는 데 딱 보면 먹고 싶게 생겼냐? 이게 이렇게 회쳐갖고 나오면 먹겠냐? 주워드세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좀 그렇지. 돼지나 소는 그렇게 먹는다 쳐도 뉴트리아는 맛있다고 해도 좀 먹기 그렇지. 예를 들면 내가 너네한테 황소개구리 먹어봐라 튀겨갖고 주면 먹을래? 그런 느낌이야. 황소개구리 맛이 치킨이랑 똑같아요. 그게 그 류가 비슷하잖아. 파충류에서부터 조류로 넘어오는 거잖아. 양서류 파충류 조류가 되게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맛이 비슷해. 아니 유튜브 봐봐. 어떤 그 유튜버인데 이름 몰라. 어떤 여자 유튜버야. 걔가 이제 모란시장에 가갖고 황소개구리 튀김을 먹는 그 먹방을 한단 말이야. 아 이걸 어떻게 먹어? 일단 시원가. 맛있는데? 이러면서 그걸 계속 먹는다고. 땅콩이만 나대. 응? 뉴트리아 쪽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맛있는 고기로 들여왔는데 사람들이 안 먹으니까 그 방생한 거지. 근데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쟤를 잡아먹는 애가 없는 거야. 그럼 얘는 육식동물이니까 다 잡아먹는데 얘를 잡아먹는 천적은 없어. 그럼 막 얘만 번식하겠지. 생태계가 굉장히 단순해진다고. 종다양성이 박살나버린다고. 그래서 최고의 천적은 뭐야? 모든 생물의 최고의 천적은 닌겐이지 뭐. 그치? 그 닌겐을 풀어요. 한 번에 잡아올 때마다 2만원씩 줄 테니까 잡아와라. 누가 돌아가서 잡을 거 아니야. 그 전문 헌터가 있어. 직업적으로 이거 잡는 헌터가 있고, 너네는 시도도 하지 마. 이거 앞니가 이렇게 쥐처럼 이렇게 발달돼 있거든. 물리면 아야가 아니고 네 손가락이 날라가. 손가락이 절단된다니까 얘들이. 아니 개한테 물려도 절단은 안 되잖아요. 얘 절단된다고 임마 손가락이. 아무나 잡는 게 아니고 좀 전문 인력이 작용해서 잡는다. 여기 웃긴 게 황소개구리가 빠졌어. 나 학교 다닐 때 황소개구리 있었거든. 빠졌어. 왜?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 얘기가 이제 교과서에서 나오면서 그 얘기를 해줬던 선생님이
황소개구리가 천적이 없고 심지어 뱀도 얘가 잡아먹을 정도인데 엄청나다. 그럼 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건 인간밖에 없는데 인간이 그걸 잡겠냐고. 근데 잡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 건강에 좋다. 체력이 좋다. 황소 같은 체력을 강조하면서 헛소문을 퍼뜨리면 아마 황소개구리가 씨가 마를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어. 나 학교 다닐 때. 근데 진짜 그 일이 벌어졌네. 안 나오잖아 교과서에. 왜? 씨가 많아서. 그 이미지가 있잖아. 황소 같은 그 힘과 그런 이미지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잡아먹었어. 그래서 확실히 모든 동물의 천적은 닌겐이죠. 닌겐이 최고야. 뉴트리아도 지금 막 돈 주고 잡으라고 막 하잖아. 어느 순간 되면 싹이 마를 수가 있는데 내가 볼 때 얼마 안 남았어요. 이 동양권에서 굉장히 건강식으로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가 운담이야. 곰의 쓸개제. 그래갖고 그 중국의 돈 많은 애들은 집에다가 그렇게 불법 사육장 해가지고 곰 여기다가 그 호수 연결해서 이렇게 따라서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고 먹고 산대. 근데 네가 집에서 곰 기를 수는 없잖아. 근데 최근에 연구 결과가 뉴트리아의 담즙 성분이 곰과 똑같아. 이렇게 나온 거야. 걔가 살아날 일이 얼마 안 남았다니까 이 새끼. 시도 안 하는걸? 뉴트리아의 담즙 성분이 인간과 아주 유사하더라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 좀 생존이 밑에있지않아. 내가 볼 때 얼마 안 남았어. 이 새끼 황소개구리 꼴로 할 거야. 교과서에서 이거 사라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블루길 이것도 먹으려고 갖고 왔는데 문제는 그 한국 사람들이 그 입맛이 까다로워갖고 맛없다고 잘 안 먹는데 먹을 수는 있는데 맛없다고 안 먹는데 그래갖고 이제 방생한 건 이것도. 근데 방생했더니 덩치도 크고 육식이라 보니까 막 토종 물고기를 다 잡아먹는 거야. 붕어, 미꾸라지 할 것 없이 다 잡아먹어. 그래갖고 요즘에 시골 가갖고 낚시 같은 거 하면은 이렇게 어망 같은 걸 낚시하잖아. 80%가 얘야. 80%. 개판 났어 지금. 이게 심각성이 안 나오잖아 뉴스나 이런데. 유튜브 한번 돌려서 봐봐. 이 블루길이 잡히는 정도가 약한이 아니고 이제 그냥 시골 가서 내가 이렇게 풀면은 90%가 쟤라니까 80%가. 개박살 났어요 지금. 블루길. 그리고 얘 번식도 잘해갖고 얘를 내가 보니까 그 정부에서 허가를 해주더라고 블루길 잡는 걸. 어떻게 인간이 개입을 해야지 생태계의 평형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 블루길을 잡는데 진짜 한두 판 잡히는 게 아니야. 많이 잡혀. 그걸 이제 말려갖고 다진 다음에 당 오이로 주더라고. 그렇게 쓴대. 가시바 이거는 식물에 있어서 암 같은 종류다. 이게 일단 퍼지면 그 지역을 덮어. 그러니까 덮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깔린 애들은 광합성을 못해서 죽는 거야. 그럼 이거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누가 제거할래? 결국 닌겐밖에 없는 거야. 근데 닌겐을 투입해서 제거하려고 왔더니 뭐가 있다고? 가시가 있어. 그 작업하는 공무원들이 하려면 찔린다고. 근데 그 장미가시 같은 게 아니고 굉장히 촘촘하고 미세한 가시야. 이 뚫리면 빠지지도 않아. 그 방어복을 입어야 되는데 얘가 퍼지는 시기가 여름철이라고. 더 뒤지게 방어복 입고서 저거 하라고 너 시키면은 공무원 그만두겠지. 아무튼 좀 문제가 많다고 저게. 가시봐. 내가 볼 때 식물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것 같아. 인간 개입 아니고서는 제거할 수도 없는데 인간이 개입하기도 쉽지 않아. 그런. 환경오염에는 이제 산성비 나오고 그다음에 중금속 배출 이런 것들 때문에 생태계 파괴를 한다라는 거고. 생물 다양성 위한 노력까지 하면 마무리야. 개인적인 노력, 네가 할 수 있는 거야. 에너지를 절약하세요. 에너지 절약하면 나무 같은 거 베는 거 덜 하겠지. 그다음에 자원 재활용하세요. 그 종이 같은 것도 아껴 쓰라는 거야. 종이, 휴지 이런 것도 아껴 쓰라고 하는 게 다 재료가 목재잖아. 이걸 덜 쓰면은 좀 삼림 같은 것도 보호할 수 있겠지. 좀 친환경 제품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홍보 활동에 참여하려면 네가 하겠냐? 이렇게 하는 거 네가 할 수 있는 거. 여기는 국가가 나서서 하는 거야. 이건 국제적인 협약, 나라끼리의 약속이야. 생물 다양성 협약, 람사르 협약. 람사르 협약은 여기 옆에 시험 나오니까 체크해놔라. 습지 협약이야. 습지를 보호하자. 습지를 보호합시다라고 하는 거고. 종류가 겁나 많아. 우리나라만 해도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만약 학교에서 좀 찝어주는 거 있으면 그것만 외워. 그럼 국가적인 측면 봐봐.
생계통로 이런 건 나라에서 해야지. 세금으로 해야지. 내가 저 너를 불쌍해 로드킬 어떻게 하고서 내 재산 털어 내 집 팔아갖고 생계통로 지어줄 수는 없잖아. 그다음에 법 제정하는 거, 그리고 국립공원 지정하는 거, 그다음에 종 복원하는 거. 멸종위기 처한 종을 복원하는 대표적인 예가 반달 가슴곰인가? 곰 안 무섭냐? 야, 강아지도 개대식 이만하면 무서운데 곰은 네 체중, 네 반만 해. 걔가 이렇게 하고서 이빨 드러내고 오면 안 무섭겠냐? 근데 그거 지리산에 방생하고 있다니까. 어디 가고. 지금은 걱정 안 해도 돼. 왜? 지금 거의 개곰이래, 개곰. 개냥이도 아니고 개곰. 사람 손에서 계속 길러줘갖고 관광객들이 만나면 뭐 먹이 주고 이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래도. 근데 언제 야생성을 되찾을지 몰라. 그 밑에 새끼가 태어났는데 얘가 이제 이단화가 된 거지. 곰은 그 위험하다. 우리가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목덜미 한번 물리면 바로 주기품으로 가니까.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다음 밑에 외래생물 검역을 하자는 거지. 못 들어오게. 아무나 못 들어오게끔 검역을 하자. 다음에 지속적인 해결방안을 계속 만들어줘라. 이게 사회적 국가적 노력이에요. 국제적 노력은 협약 생각합니다. 끝. 뒤에 문제 다 풀어봐.